자, 이제 요 배열을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간단한 프로그램, 노트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열 연습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채택을 해봤고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뭐 저희가 배웠던 거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몇 개 좀 더 필요한 게 아직 저희가 나가지 않아서 그것만 살펴보고, 배열이랑 뭐 반복문, 조건문, 그리고 오늘 지금 나갈 거 이용해서 노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continue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 로또 만들 때 없어도 되긴 하는데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어떤 용도에 쓰냐면 브레이크라는 거를 한번 같이 사용을 해봤었죠. 1이 true.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무한 반복되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가 true면은 실행하고, true면 실행하고, true면 실행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을 제어를 하려면 여기를 변수를 이용해서 계속 변수의 값을 변경시켜 주시면서 특정 시점에 여기가 펄스가 되겠죠. 틀린 말이 되게 해주는 방법과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였죠? 브레이크 쓰면 된다 그랬죠. 브레이크를 만나면 무조건 그 브레이크를 만나는 즉시 반복문은 종료가 된다 그랬죠. 딱 한 번만 나와. 실행하고 이거 보니까 나가야겠네 하면서 바로 여기 밑으로 나가는 겁니다. 브레이크 밑에 어떤 걸 적어도 이건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 만나는 순간 여기로 빠져나가요. 이 반복문 영역 있죠?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결코 실행될 수 없는 코드라서 컴퓨터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너 이거 쓸데없는 짓이야. 이러면서. 자,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무조건 이렇게 걸어버리면 무조건 한 번만 실행되니까 보통 이렇게 if문 쳐서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 실행하게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변수 하나 두고 1씩 증가를 시켜주면 C의 값이 계속 증가를 할 텐데 10이 되는 순간 종료해라.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번 실행하는 그런 용도로 써볼 수가 있는데, 자, 브레이크 말고도 우리가 이 반복문을 좀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또 하나 문법적으로 제공되는 게 브레이크 말고 continue라는 게 있어요. continue. 컨티뉴는 요 while문 말고 포문으로 작성을 할게요. 자,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면, 정직하게 출력하면 1부터 10이 나오겠죠. 자, 근데 내가 5까지만 나오게 하고 싶다. 5까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5까지 출력하고 나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너 5였어? 그러면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하면 5까지 출력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반복문을 그만두고 싶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10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만두고 싶지는 않고 그냥 해당 회차 있죠. 반복문이라는 게 10번 반복하면 회차가 있잖아요. 1회차, 2회차, 3회차 하죠. 그러니까 특정 회차를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반복문을 종료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지금 회차만 건너뛰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고 싶을 때. 5는 내가 출력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continue 쓰는 거예요. continue라고 쓰고요. 5일 때 출력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얘보다 먼저 실행돼야겠죠. i가 5일 때 이 continue가 실행이 되고요. continue 실행되면 밑으로 안 내려가고, 반복문 같은 경우는 밑으로 아예 빠져나가 버리고요. continue는 밑으로 안 가고 바로 다시 다음 회차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5만 빼고 나오겠죠. 그러면 컨티뉴는 건너뛰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아예 나가버리는 거고, 컨티뉴는 그 회차만 건너뛰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잘 쓰셔야 돼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쓰시면 실행될 일이 없죠. 그죠? 만날 때마다 건너뛸 테니까 실행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특정 조건일 때만 내가 건너뛰고 싶다, 컨티뉴를 이용해서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로또를 할 때 우리가 번호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뽑은 번호 또 뽑으면 안 되니까 그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번호를 하나 제가 랜덤으로 뽑았는데 아까 뽑았던 거예요. 6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번호를. 그죠? 첫 번째 뽑았던 게 네 번째 뽑으니까 또 나왔어요. 그럼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는 한번 만들어 볼 때 같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 컨티뉴라는 개념이 있다. 반복문의 1회차를 건너뛰는 것이다.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캐스팅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말로는 형변환이라고 해요. 형변환.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는 제가 자료형이라는 거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어떤 형이 있어가지고 그 형과 어긋나면 그 작동 방식, 그러니까 형이 달라지면 작동 방식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예시가 요거랑 요거랑 요거 3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거랑 요거는 이제 다 잘 구별하시는데, 요거는 사람이 볼 땐 똑같은 값이잖아요. 사람이 볼 때. 컴퓨터가 볼 때는 요 두 개 다른 값이거든요. 요게 문자예요. 그죠? 문자. 요게 숫자인데 우리가 더 정확히는 정수라고 부르고요. 또 숫자인데 요거는 실수라고 불러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합니다. 요건 인트고 더블이에요. 그죠? 다르다라는 얘기는 이 값을 바라보는 컴퓨터가 이 값을 바라볼 때 완전 다른 값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10 나누기 3 하면 3.33333 나옵니다. 그죠? 자,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볼게요. 안 나오죠. 3.3333이 아니라 그냥 3이 나와요. 두 개 차이를 지금 구별을 못하죠, 컴퓨터가. 자,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3.333 나오죠. 그죠? 자, 여기 차이가 뭘까요? 정수, 그죠? 실수, 정수.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죠? 요거는 실수. 정수와 정수가 계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수와 정수가 계산이 되고 있는 거고, 실수와 실수가 계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수 3과 실수 3.0은 컴퓨터가 이것을 표현한 규칙 자체가 달라요. 요거랑 컴퓨터가 똑같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얘랑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3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주세요. 컴퓨터가 정수 3을 바라볼 때랑 실수 3.0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똑같은 숫자고 컴퓨터가 볼 때도 비슷하게 바라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이거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완전 다른 값으로 보고요. 정수를 처리하는 체계와 실수를 처리하는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수랑 실수랑 계산이 안 됩니다, 컴퓨터는.
그래서 정수랑 계산하니까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실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정수의 계산 체계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자, 이해되셨죠? 실수랑 계산하면 당연히 실수 계산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수랑 실수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근데 이거 보시면 얘는 지금 계산이 되고 있죠. 분명히 얘는 실수고 얘는 정수인데 계산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거는 정수랑 실수가 계산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수랑 실수가 계산된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여기 3 정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럴까요? 자바가 이거 보고 정수랑 실수는 계산할 수가 없는데 얘 이거 잘못 썼네. 그래서 뭐라고 하려다가 이 정도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은밀하게 3.0으로 바꿔버립니다. 다시요. 3인데 이거 계산이 안 되니까 컴퓨터가 임의로 이걸 3.0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거를 형변환이라고 해요. 정수가 실수가 됐죠.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컴퓨터에서 은밀하게 바뀐 거예요. 실행되는 시점에. 정수가 실수화된다. 이걸 다른 말로 형변환, 영어로 뭐 캐스팅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냥 정수 적었는데 지멋대로 실수로 바뀌었죠. 컴퓨터가 대신 해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했다 해서 자동 형변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오토 캐스팅.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자료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적으면 이런 걸 모르면 3.333이 나와야 되는데 3이 나온다는 거죠. 이 소수점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10을 0으로 바꿀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를 정수로 바꿀 수도 있었는데 정수를 실수로 바꿨죠.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가 실수가 되면, 그렇죠? 정수에다 0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하면 되죠. 근데 실수가 정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10.5가 있는데 이거를 정수로 바꾸고 싶어요.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바꾸려면 이 소수점을 어떻게든 떼버려야 되는데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정수에서 실수로 바꾸는 거는 가급적,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 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의 뜻이 바뀌진 않죠. 수의 의미가. 근데 실수해서 정수로 가면은 이 뜻이 완전 바뀌어버린다. 소수점 날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가 봤을 때 요거를 정수로 바꾸는 것보다 요걸 실수로 바꾸는 게 안전하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걸 바꿔준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자동 형변환은 뭐다? 컴퓨터가 대신 해주는데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고 안전한 방향으로 해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A에다 10 넣으면 요 A는 정수를 저장하겠다는 의미니까 문제가 없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 줄 뜨죠. 정수를 넣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수를 넣고 있잖아요. 컴퓨터가 A를 표현할 때 요거를
A의 타입이 int인 걸 보고 정수로 표현하려고 할 텐데 만약에 실수가 들어있으면 요거 잘못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예 못 넣게 하는 거예요. 10.5 넣으면은 이거 사용될 때 소수점 날라갈 텐데 이 소수점이 중요한 걸 수도 있으니까 난 이거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변수에다 값을 집어넣을 때는 이 타입이랑 이 타입이 일치해야 돼요. 기본 공식이에요. 변수가 int인데 int가 아닌 걸 넣는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자료형 시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았던 상식이고요. 자바의 대원칙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타입과 이 타입이 다르면 절대 안 들어가요. 절대.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10 또는 요건 가능하죠? 얘랑 타입이 같잖아요. 인트 요게 맞아야 돼요. 만약에 근데 이 더블 절대 안 들어가. B는 더블인데 A는 인트다. 요게 타입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가요. 요게 대원칙입니다. 됐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 인트 B를 하나, C를 하나 만들고 10을 넣고요. 더블 B C를 넣을게요. 여기에 빨간 줄 뜨는데 이게 안 뜨죠. 얘 주석 처리하고 D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10.0 나오죠. 분명히 C에는 10이 들어있고요. 인트를 더블에 넣었는데 됐죠.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인트 값이 더블 변수에 저장된 게 절대 아니다. 인트가 저장된 게 아닙니다. 얘는 뭐가 된 거예요? 10이 실수화된 거예요. 형변화된 거예요. 더블로 형변환 돼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인트가 들어간 게 아니라 더블이 더블로 들어간 거니까 문제 없죠. 자, 근데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준 거라고요? 컴퓨터가 해준 겁니다. 컴퓨터가 자동 형변환 된 거죠. 자, 그래서 자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요거는 안전하니까 대신 해준 거고요. 요거는 반대인 경우 이거 B를 A에 넣으려고 하면은 소수점 날라가잖아요. 그죠?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니까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준 겁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형변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가 형변환 해주는 기준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판단을 하고 안전하면 대신 해주고요. 안전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이렇게 에러를 띄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거부를 하는 거고, 이 코드를 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를 강제로 좀 넣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죠? 아, 이 소수점 떼도 되니까 그냥 넣어라. 자바야, 너무 이렇게 깐깐하게 굴지 말고 그냥 넣어줘 라고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저희가 여기를 형변환을 직접 해달라고 명시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명시 안 하면 자바가 이거 형변하기 위험한데 자동으로 안 해줄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에러를 띄우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돼요. 자바야, 여기 그냥 나 믿고 형변환 해줘. 소수점 떨어져도 괜찮아 라고 명시를 해주는 건데, 그거를 수동 형변환이라고 하고요. 자, 개발자가 직접 지시를 하는 거예요. 또는 명시적 형변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빨간 줄을 지워야 되잖아요. 지금 자바가 지금 계속 딴지 걸고 있는 거거든요. 너 이거 위험한 짓이다 라고 우리가 자바한테 너 조용히 좀 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앞에다 가로치고 이렇게 적으면 얘를 그냥 강제로 인트로 형변을 해버립니다.
강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소수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떼고 그냥 앞에 정수만 살리고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A 한번 보겠습니다. 10이 나오죠? 그죠? 됐죠? 그럼 이 캐스팅 지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은 계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난 분명히 13 아니면 3.333이 나올 줄 알았는데 3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10.0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변수에 저장된 값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k 나누기 j를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변수 단위로. 얘네 둘 다 인트라서 3.333이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형변화를 모르면 3.333을 도출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수라서 결과가 정수로 나오는 거고 실수로 계산하면 실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직접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야, 이거는 정수로 계산하지 말고 실수로 계산해서 실수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가 여기를 실수로 계산해 주겠죠. 이렇게 해야만 3.333이 나오겠죠. 여러분 여기를 더블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int j는 다른 곳에서는 정수로서 쓰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더블로 써야 된다고 해서 이걸 바꿔버리면 다른 데서 쓰고 있던 정수로 쓰고 있던 부분이 다 에러가 나겠죠. 대충 값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계산을 해야 되면 실수로 계산을 해주시고 정수로 계산을 해야 되면 정수로 계산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피치 못할 경우 둘 다 인트 변수라서 인트로밖에 계산이 안 될 때는 강제로 형변화를 해서 더블로 만든 다음에 실수로 만든 다음에 실수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만 실수면 나머지 정수는 자동으로 실수를 바꿔준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 하나만 해주면 되겠죠. 계산되는 것 중에 하나만. 됐죠? 자, 이거 역시 캐스팅을 아셔야 나중에 로또 프로그램 만들 때 우리가 랜덤하게 숫자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꼭 로또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정수 실수만 따지는데 나중에 형변환이라는 게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자바의 그 어떤 고급 문법들은 다 이 형변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간단한 형변환 개념을 미리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중에 고급 문법 할 때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료형, 형변환 이거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숫자 정도로만 형변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컨티뉴 했었고요. 형변환. 자, 그리고 이제 로또 프로그램 만들려면 이거 하나 필요한 게 우리가 숫자를 랜덤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랜덤으로.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스캐너 이거 이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썼잖아요. 왜냐면 이게 자바가 만들어 놓고 제공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스캐너처럼
자바, 우리가 사용하는 자바 언어 있죠? 자바 언어 측에서 만들어 놓고 제공하는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도구들 중에 하나예요, 스캐너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랜덤으로 숫자를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이 매스라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또 자바에서 제공하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자바 API라고 부르거든요. 용어가 중요하진 않은데 자바 API라고 해서 자바가 미리 만들어 놓고 제공하는 것들을 다 자바 API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자바 API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 방법만 익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매스가 어떻게 쓰는 것이더라. 그럼 그거를 알고 사용하시면 되지,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로 구동이 되는지 이런 걸 전혀 아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자바 API 있죠? 이런 건 저도 안 외우고 다녀요. 왜냐면 이거 외우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개발자 중에. 왜냐면 이런 건 다 사용하는 방법이 공식 문서나 이런 데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내가 뭐 수학 관련된 거 있어서 올림을 해야 되거나 반올림을 해야 되거나 버림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면 뭐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짤 수도 있지만 매스라는 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자바, 매스, 뭐 사용법 이렇게 치시면 다 나와요. 매스 클래스 뭐 이렇게 뭐 ABS라는 명령어도 있고, 뭐 랜덤이라는 것도 있고, 뭐 맥스, 민, 최대값, 최소값 찾아오는 것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나오죠? 이런 것만 익히시면 돼요. 저희는 뭐 써야 되겠습니까? 요거 써야겠죠? 얘는 0부터 1 사이에 임의의 실수값을 준대요. 그래서 난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코드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55, 257 다시 실행하면 4, 48, 193 0, 88, 61 실행할 때마다 이 숫자가 바뀌죠. 0부터 9 사이에 랜덤하게 숫자가 나오는구나. 0부터 99 사이에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이 제대로 난수를 쓰시려면 형변화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풀어볼게요. 이 매스 점 랜덤 이렇게 하면 나온대요.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0.0부터 1.0 사이에 어떤 랜덤한 값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실수죠? 실수. 그래서 얘가 그 숫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스캐너 쓸 때 뭐 넥스트 라인 이렇게 쓰면 얘가 우리가 입력한 값으로 싹 바뀌었죠. 얘 자체가 이렇게 싹싹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도 실행하는 순간 요 사이 숫자 하나로 모습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넥스트 라인 얘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죠. 얘가 어떤 값으로 바뀌면 그걸 변수에 저장해서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변수 하나 만들어서 쓸 겁니다. 그런데 .0 있으면 실수잖아요. 됐죠? 더블.
0.022 뭐 이렇게 나오죠. 다시 실행해 볼게요. 0.9748, 0.14, 0.11, 0.0에서 1.0 사이 나오죠. 근데 1.0 사이기 때문에 1까지는 안 나오고요. 0.99999 뭐 이렇게 나오겠죠? 최대. 됐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원하는 숫자 범위가 1부터 10 사이의 랜덤한 숫자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곱하기 10 하면 되죠. 막 6점 몇몇몇 나오죠. 근데 얘가 0이랑 1은 안 나오기 때문에 10까지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플러스 1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필요합니까? 이 앞에 숫자 이것만 필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정수만 랜덤하게 얻고 싶으면. 그렇죠? 근데 얘는 실수, 그렇죠? 더블이랑 인트, 정수가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형변환 돼서 최종 실수가 나오는 거죠. 얘를 우리가 정수로 쓰고 싶으면 다시 형변을 해야겠죠. 인트로.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 바꿔줘야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내가 인트로 바꿔야 되는 게 이 결과물이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인트 치시면 얘만 형변은 됩니다. 얘만 인트로 바뀌어서 10 곱해지고 1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결과 자체 있죠. 요거 여기 편하게 이렇게 요거 있죠. 요 결과 자체를 실수, 그러니까 정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요 결과 값을 인트로 바꿔라. 그러면은 이제 딱 정수만 나오죠. (1부터 10) 사이에 랜덤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를 랜덤한 숫자 그럼 6개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6번 실행하면 되죠. 이거. 이렇게 6개 숫자가 나옵니다. 실행할 때마다. 근데 이렇게 중복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건 아까 저희가 컨티뉴를 이용해서 똑같은 숫자는 제거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